암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깁니다.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만들어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암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재료 있을까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때 우리가 메밀 있잖아요. 메밀도 마찬가지로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을 할 때는 메밀면을 우리가 먹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삶으면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메밀은 가열을 함으로써 독성 성분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메밀을 삶은 물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 고사리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먹으면은 그 독성 성분이 그대로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익혔을 때 그런 성분이 사라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음식들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육류 같은 것을 많이 이제 먹는 경우에는 우리 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머물기 때문에 육류가 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은 여러 가지 변비가 오거나 또 어떤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리할 때 우리가 육류를 요리할 때는 단순히 육류만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빨리 이걸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요리는 훨씬 더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육류만 그러니까 되게 막 그냥 구워서 먹거나 삶아가지고 먹거나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야채하고 같이 섞어서 요리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은 이 정도 부분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암은 당을 먹고 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암은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걸로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암세포가 포도당만 먹는 건 아닙니다. 지방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백질도 사실은 우리 암을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암은 주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을 쓰는 거고 또 암세포가 그 에너지만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또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것도 엄청 땡겨갑니다. 단백질도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도당만 제외시키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포도당만 조심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미네랄 물이 어떤 건가요? 따로 파나요? 미네랄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미네랄이 녹아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약수도 미네랄 워터입니다. 약수 속에 자연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섞여 있죠. 여기에는 약수에는 보면 아주 미세한 미네랄, 히토류 같은 것도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네랄 워터가 되겠고 우리가 또 시중에서 파는 생수 이것도 사실 미네랄 워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물만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정수기 물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정수기 물이 삼투압 방식과 역삼투압 방식을 같이 쓰는 이런 정수기들이 나와서 완전하게 증류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쓰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물속에 미네랄이 없어요. 그런 물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미네랄 부족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건강을 아주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네랄 보충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미네랄 워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는 진하고요. 조금 더 연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찻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원한 찬물 그 말이 아니고 찻물. 쉽게 한 게 우리 옥수수차. 그 다음에 이제 보리차. 그리고 무슨 연잎차,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또 녹차를 아주 연하게 해서 녹차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녹아 나오거든요. 이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네랄 워터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풀빅산
우리나라에서는 풀빅산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지만 원래 인도에서는 풀빅산을 기적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빅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빅산이 들어있는 이런 미네랄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물이 풀빅산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빅산이라는 이렇게 특별하게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어떤 물이나 아니면 제품들이 또 있어요.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 어느 하나가 아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구독자 질문입니다. 왜 암이 생겨날까요?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암이 생길까요? 암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정상세포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는데 이게 안 죽는다. 그리고 정상세포보다 빨리 큰다. 이게 암이에요. 그러면 왜 암세포가 생겨요? 이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면은 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완제품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장난 놈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엄청 정교하잖아요. 정교한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전체가 보면 한 60조 개 정도의 개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통 고장률이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하루에 고장률로 나와요. 그러면 60조 개 중에서 3,000개에서 4,000개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고장률이 없는 제품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100% 그런 고장률이 없는 건 아니란 뜻이죠.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고장난 이런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놈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죽고 계속 크면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 고장난 놈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포 자살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P53이라는 유전자예요. 우리 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의무 기록 보시면 병리 조직 검사에 보면 P53이 뭐 플러스 또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막 이렇게 써진 내용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2 포지티브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바로 세포 자살시키는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암이 없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고장난 3,000개에서 4,000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장난 세포들을 죽이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크면서 이것도 암세포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생명체가 되다 보니까 그 암세포가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또 뭐겠어요? 면역세포예요. 여기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온 놈들이 그 다음에 공격을 받는 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아요.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또 이걸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암세포가 만들지만 바탕은 뭐예요?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만들어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잠도 안 자고 막 저녁 내 술 마시고 놀았다든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암물질들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 암세포가 바로 지가 살고 있는 이 숙주가 암세포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딱 숨어버리면 암세포는 안 죽어요. 또 그러면서 숙주가 암세포 주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계속 하면은 여러 유전자들이 변이가 오면서 이 유전자들이 이 암세포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암에 걸렸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 되게 보면 암은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남들을 희생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하지만 내 몸 안에서 볼 때는 암세포가 크도록 하는 환경은 바로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도록 도와준 겁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죄를 지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정상적인 세포만 살고 암세포가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고장난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는 겁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네, 오늘 또 우리 암하고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가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이 왜 생겨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왜 암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리는데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치료가 시작을 해요. 그럼 암세포가 생기지 못하게 해야 될 부분. 그럼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암세포가 생기지 못하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건가?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강화를 해가지고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건지, 또 유전자 변이는 왜 안 오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모든 우리가 치료의 답이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왜 생기는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